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을 쏙쏙 파헤쳐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만기뉴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4차) 혁명시대의 굴뚝없는 황금산업, 바로 전지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지산업은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한국 전시 산업은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이 안 된다거나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서울에 가서 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항상 비슷하고 창가비를 대폭 깎아줍니다. 뭔가 몰락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자질을 향상시켜라. 영어 못하고 어떻게 국제전시회를 하느냐. 트렌드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만기뉴설. 지난 시간에 전시산업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경제적 규모가 큰 산업인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글로벌 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늘 만기뉴설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보스디자인의 김정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 해주실 특별 게스트입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 회장님이신 이홍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해외 전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전시산업 어떤지, 특히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특히 어떤 상황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어떤 건지 나눠서 설명을 먼저 이홍규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엑스라고 KOEX 썼습니다. 현재는 COX 쓰는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이후로 전시산업이 그 태동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한국 전시산업은 통계상으로 7%에서 8%의 고도 성장을 해온 셈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해결될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우선 전시장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또 대형 전시 주최자가 또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진하면 한국 전시산업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가 전시 면적으로 보면 현재 4위입니다. 1위 중국이 570만 스퀘어미터고요. 2위 일본이 뚝 떨어져가지고 36만입니다. 3위 인도가 35만이고 한국 저희가 30만 스퀘어미터. 태국이 24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그중 10만이 넘는 전시장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이렇게 전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가 경쟁을 할 만합니다. 경쟁을 할 만한데 중국을 빼놓고 사실은 전시 기획력에 있어서는 영어권인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의해서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시의 그 연간 매출은 그 2017년도 기준 36조 3천억 원입니다. 우리 총 GDP의 0.3% 수준이죠. 선진국이 독일이 한 1% 수준인데 저희도 그에 맞게 1%로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높인다는 게 저희 그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대규모 전시장이 있을 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은 마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디트로이트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전시장이 뭐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이 안 된다거나 기획 능력이 안 된다거나 한다면 빈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통이나 관광 인프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김정은 대표 이미 그 전시에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측면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 국내에서 제가 자주 가는 전시회는 주로 킨텍스에서 열려요. 네.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뭐 코엑스나 이런 전시회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되는 전시가 많기 때문에 자주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컨텐츠 개발과 이 주최자들이 좀 혁신적인 좀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이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전시하는 분들이 볼거리도 만들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지자체 이런 데서 그 전시회 개최 기간이나 어떤 관광 명소하고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 매치메이킹을 잘하고 컨텐츠를 올가나이즈 해야 되는 게 주최 측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각 그 관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그 각 그 주요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시 컨벤션 뷰로라는 그 부서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뭘 하냐면 참가자들을 위한 그 관광 그 정보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네. 많은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편의 혜택 같은 걸 주고 있는데 이 주최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숙박시설 같은 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킨텍스 특히. 킨텍스는 여러모로 그 숙박 문제는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그 입찰가 문제로 그 오랫동안 끌었는데 대신 킨텍스가 그 특급 호텔을 못 짓고 저거 하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서울에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은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서울에 가서 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호텔과 경기도 또 북쪽에 그 관광지가 많으니까 개발하는 그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CS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네. 전시회에 갔다가 그 대부분 골프 라운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2월 초에 오이카 총회를 파리에서 해서 네. 참여를 했었는데 총회를 하는 기간 중에 한 2번 정도가 파리 시내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샌드강 주변에. 근데 그걸 너무 잘 오가나이즈를 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거 보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 오는 분들은 비즈니스 목적상 오지만 그때 관광하고 잘 엮어주시면 나중에 가족하고라도 또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출장 겸 항상 네. 휴가를 껴서 갔다 와요. 네. 일정을 잡으려면. 부럽습니다. 바쁘시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경쟁력이 없으면 그 넓은 전시장을 또 채울 수도 없을 거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시회는 어떤 그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정은 대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제 경험으로는 해외를 비교했을 때는 한 번에 그곳에 가도 굉장히 얻어오는 것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바잉이나 또 거기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원스톱 체제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한국에는 1년에 590개 전시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이렇게 얻어가지고 온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참가하는 업체들도 항상 비슷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그 올가나이저가 조금 그 매치메이킹이라든지 컨텐츠를 조금 잘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을 느끼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전시회가 그 개최되는 빈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현기 대표님께서. 전시회가 너무 많죠. 특히 그 중소전시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유사 중복 전시회가 카피 전시회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성공을 하고 난 후에 보면은 전혀 다른 주최자들이 지방에 있는 전시장에서 똑같은
테마와 콘텐츠와 이걸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전시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커피. 예를 들면 뭐를 카피가 많이 나온 게 결혼상품전입니다. 네. 곳곳에 결혼상품전이 있더니 조금 지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애를 낳아야죠. 임신, 출산, 박람회가 히트를 치면서 또 내려갑니다. 아주 순차적이에요. 유아교육전을 하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 교육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열립니다. 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카피 전시회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제일 참 행위가 참가비를 대폭 깎아줍니다. 반 이하로. 그리고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죠. 그러면 딴 데도 깎아줘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 방문객 프로모션, 국내외 바이어 프로모션이 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업종 전시회가 동반몰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시산업으로 보면 치명적으로 침체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유사 중소 전시회를 갖다가 통합하고 M&A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규모가 큰 산업별 대표 전시회를 키우자. 이 산업별 대표 전시회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공작기 개전이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넘버 탑에 들어갔습니다. 네. 꽤 훌륭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조선 기자재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건 벌써 세계 4위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이런 업종별 대표 전시회가 모터쇼도 업종별 대표 전시회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기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획자의 노력이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데를 골라서 가시게 하려면 중간에 좀 이런 거를 많이 홍보도 해주고 바이어와 고객들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부족을 완화해주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시산업진흥회 이런 데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회장으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시회 특허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일찍이 저걸 했어요. 그래서 특허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리지널 시작한 전시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자. 근데 우리 법률이라는 게 결혼상품전을 했다고 얘기하면 다 보통 명사입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웨덱스라는 것만으로 등록이 되는데 웨덱스라는 걸 붙였을 경우에 그거 문자를 몇 개 바꾸면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붙일 수 있는 페이턴트라든지 트레이드 마크 붙일 수 있는 건데 요건 좀 저희가 더 노력해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저걸 하고 또 조그만 기업체, 큰 기업체와 함께 M&A를 해갖고 규모를 키워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유혹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이 전시장 운영자가 오면은 빨리 질서가 정립되지 않냐, 정의롭게.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틀리고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정부가 M&A를 유도하는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M&A를 했을 때 업체들에 대한 많은 혜택, 만약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향후 무슨 지원책을 또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자연스럽게 M&A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조정 통합보다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M&A 내지 통합하는 주체자들한테 줘서 통합해 가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시장 문제, 또 관광 오락 레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의 좀 대표 전시회 문제 이거를 짚어봤고, 그런데 결국은 전시 기획자가 이런 환경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전시의 경쟁력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먼저 김정은 대표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기획자들이 뭐니 해도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 컨텐츠, 핵심 역량인 컨텐츠를 우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간에 유난하게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는 매치메이킹 역할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전시회를 할 때 볼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눈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F&B 비즈니스도 거기서 또 파생 상품으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각계의 그 컨텐츠도 또 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전시의 주최자만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정부한테 지원을 이런 면에서 해달라. 이런 특허는 이걸로 보호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최해 나가면은 금방 전시 산업도 금방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용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서울 모터쇼를 해보니까 큰 대표 전시회는 지금 우리 어떤 협회 단체에서 주최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작은 전시회들은 이용규 대표님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이제 민간 전문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시회의 기획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현재 어떤 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구태여 뭐 있다면 무슨 문제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전시 기획자들의 역량 이런 거를 좀 높여갈 수 있을 건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김정은 대표 말씀하신 걸 또 감안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저희가 보면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상치 못한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모터쇼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터쇼를 하겠다고 85년도에 산업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 모터쇼하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보고 난 다음에 한국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냈더니 많은 이유로 자꾸 홀딩을 시키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자동차 협회가 발족을 하면서 그쪽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꾸려왔습니다. 근데 왜 이 예를 드냐 하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공작기계도 그렇고 많은 게 저희가 협회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협회가 하는 전시회가 강한 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일본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 해외 오가나이저가 들어와갖고 선진 기법에 자기네들이 성공한 자국의 독일 전시회나 뭐 이런 걸 하고, 한국은 아직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M&A를 시작해갖고 우리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또 자체적으로 몇몇 회사는 자기의 실력으로 포장전이나 이걸 갖다가 10만 스퀘어미터 여러 전시회를 해갖고 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키우고 있는 데가 지금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옛날서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주최자가 그냥 이쪽 상황만 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질을 향상시켜라.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못하고 무슨 국제전시회를 하느냐. 무조건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두 번째, 전시회를 기획하려면 그 산업, 조선이면 조선, 공작기계면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의 트렌드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이것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나 해외 기관의 회의 같은 데를 참가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갖고 나중에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라. 그런 걸 항상 주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본데요, 김정은 대표님? 이 전시 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2회 동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이 전시 산업을 청년층이 되게 선호를 해요. 그러면 선호하니까 거기에 또 고용 창출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고급 인력으로 양성시키기도 수월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전시 산업에서 조금 더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청년층을 겨냥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덧붙이고 싶네요. 아주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몇십 년 전서부터, 한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대학이나 이 강의했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이 학생이고 젊은 저기가 있지만 전시 산업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산업이다. 네.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전시회를 기획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시는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신기술과 신분야가 나오면 그 컨셉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의 개척이나 도전 정신이 있으면 당신이 1년 이내에 노력한 만큼 그만큼 성과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다이나믹한 산업이다. 네. 많이 도전하고 이쪽에 응원을 해 주십사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은 대학교에서 전시 컨벤션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거기서 지금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고급 인력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전시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지금 각 산업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IoT와 연결돼서 빅데이터가 나오고 그게 또 AI를 통해서 산업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전시 산업도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이렇게 채용해서 융합시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전시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우리 간단하게 네. 디스플레이에 이 IT 기술 접목해보는 거 또 해외 사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뭐 3D 플레이 같은 거 해서 뭐 관람객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연동해가지고 뭐 참여하고 그럼 참여도도 높이고 볼거리가 풍부해지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거 어떨까요? 우리 주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최자는 지금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전시회에 관심이 있고 누가 또 구경을 올 건가 하는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죠. 스마트 그 모바일 폰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시회 홍보도 하고 거기에 직접 그 참가 그 등록도 받는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나라도 전시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전시회라는 게 조그만 나사부터 첨단 항공산업까지 모든 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저희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협조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전시에 관련된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개선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물리적 기반.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인프라라든지 교통 또 관광산업도 그 시설도 확충해 주고요. 세 번째 저희 문제인데 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금의 일하는 그 전문 인력을 재보수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기본이 닦여 있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첨단 기술, 첨단 기법과 어울려져 가지고 저희가 세계적인 전시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을 파헤쳐보는 만기누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